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막연히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 두더지의 이름 지식 토크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네. 이 지적인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문학을 시간입니다. 진짜 하는 분으로서는 저희가 거의 최초로 네, 우리 네. 홍재숙 쌤을 모셨는데 소설가, 이제 수필가 이런 이름이 붙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홍재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독서 어떻게 하면 네. 좋은지, 애들의 네. 글쓰기 교육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 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선 그러면 책 읽는 것부터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지난 독서. 저는 저기 아이들 집에서 어머니들도 네. 학부모들도 좀 유익하게 네. 아이들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할까. 독서 지도. 아. 예, 예. 우리 독서. 애들 책 안 아이들은- 읽는다고 엄마들 엄청 근데 네. 아이들이 저기 의외로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에는 강제로 많이 읽나요? 아니 강제로도 좋아요. 강제로도. 네, 네. 야, 강제도 읽어라. 좋아요? 아. 읽어라 그러고 뭐 독후감 쓰라고 그러는 게 제일 싫잖아요, 사실은. 독후감 쓰는 것도 써라 하고 강요하는 순간 그거는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저 거죠. 숙제지, 숙제. 옛날에 너무 싫었어요. 예. 독후감 숙제. 어. 그럼 뭐 재밌었다. 그럼 뭐. 끝인데 뭘 쓰라는 건가? 먼저 네. 저기 집에서 아이들 방에 네. 잘 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도 꽤 바쁘더라고요. 너무 근데 바쁘죠. 너무 바빠요. 어디 학원 다니고 어디 학원 다니고 무슨 애가. 하여튼 뭐 30살 때부터 예,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공교육에서 왜 이거를 못할까? 음. 어느 학교에서는 실제로 아침에 10분 아이들 오면은 10분 동안 책 읽기 시켰어요. 아, 맞아.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예, 요즘에는 학교에서 참 많이 지원이 돼요. 네, 맞아요. 지원이 돼서 얼마든지 그 책이 지원이 돼요. 네. 선생님이 무슨 어떤 책이 뭐 좋다 하면은 저기 본인이 읽어보고 좋다 하면 그거를 신청하면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뭐 네. 준비물도 보면은 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색연필 예. 뭐 다 가져가야 가위 됐잖아.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다 줘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요. 좋아요. 아니 알고 요즘에는 보면. 교육 정책이 교육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쓸까? 주체를 못 한다고 나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뭐 예전부터 나왔어요. 아침 독서 10분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전 있죠. 고전 발췌한 것들도 네. 그래서 시키는데 얼마든지 선생님 재량으로 그런 거 신청해서 아이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집에서 읽어와 그러면 요즘 애들 학원 다니느라고 읽질 못하거든요. 네, 아침 시간이 독서 없잖아요. 딱 10분. 야 우리 10분 독서하자. 그리고 10분 동안 읽게 해요. 근데 그게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게 야금야금 독서가 있잖아요. 야금야금 독서라 그 한 권을 언제 다 읽어? 하지만 그게 다 읽어져요. 그래요. 야금야금 그러니까 10분씩 예, 10분씩 그냥 쭉. 그러면 아이들마다 읽는 속도가 선생님 다 읽었어요 하는 애도 있고 네. 뭐 저기 이제 읽는 애들도 있어요. 네. 다 읽는 애들은 다 읽는 애들대로 한번 그러면 저기 그거를 독화로 한번 그려볼래? 아, 독후감이 아니라 감이 아니고 화로 아, 접근해요. 그림으로. 그럼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다 읽은 애들에 한해서. 네. 그럼 아이들이 늦게 읽는 애들이 나도 저거 해야겠는데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책에 대한 주인공 뭐 배경 그런 거 하고 야 말주머니 한번 달아봐. 거기서 말주머니 얼마든지 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이렇게 말 주머니로 이렇게 예, 만들어가 말주면서 그리네. 대하체 만화처럼. 만화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독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대단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학교에서도 그것도 좀 병행하시고 엄마가 또 같이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는 뭐를 하냐 하면은 아이들 방 요즘에는 아이들 방 있잖아요. 방에 아이가 읽을 책을 놔주는 거예요. 얘 자기 전에 10분간 요거 읽어. 야 빨리 자 이러지 말고. 근데 이제 또 책 읽어달라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읽어달라고 할 때는 아주 유하죠. 유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 목 아프지 아니, 않았나요? 나 목 아팠어요. 저도 목 아파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또 궁금했어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나? 아이가 글자를 원하는 때까지. 글자를 깨칠 원할 때까지. 때까지. 원할 때까지. 아.
글자를 깨칠 때까지. 글자 깨치면 엄마가 읽어주는 게 시덥지 않죠. 아, 본인이? 그러니까는 아. 본인이 네. 다 싫어하기 전까지는 해줘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아이를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도서관에 데리고 가라. 손 붙잡고. 너는 네 책 읽고 나는 내 책 내 책. 읽고. 그러니까 단호박쌤이 그걸 되게 네, 잘하셨어. 책으로 잘하신 거예요. 아, 근데 바로 그게 그 아이를 성장시켜 준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사실은 저의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예. 필요든 말든. 내가 뭐를 해야 되니까 그치, 그 그치. 시간에 이제 예. 이거 하고 있으라고 할 그러니까. 그게 예. 필요하니까. 예. 예. 요즘 시원한 우리 작가들 중에는 나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카페를 세 군데 옮겨서 네네. 저기 글을 썼어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지만 그거는 어른이 돼서 성립을 한 다음에요. 저도 카페에서 나가서 글 쓸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엄마의 욕구를 잠재워야 돼요. 학원을 보내는 게 다 만능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네네.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한 권을 읽건 뭐 반쪽을 읽건 아이들이 읽는 거 단 만화책은 읽지 말아라. 만화는 요약됐으니까. 아, 그래요? 학습 만화 같은 것들도 권장하지 않아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걸로는 그 단기간에 요약을 해서 그거 지식만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네. 줄글로 된 거 읽어라. 어. 줄글로 된 거. 그 정도만 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저기 책이 뭐 세네 살도 괜찮죠. 네. 거기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은 어린이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림 네. 그림 많고 네. 글 조금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씩 해서 여기다 놓고 이거 읽어 뭐 이러고 나는 내 책 읽고 그렇게 데이트하다 오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랑. 그렇죠. 아빠도 요즘 있으면 젊은 아빠도 좋고. 좋죠. 요즘 아빠들도 뭐 굉장히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책을 예. 다 분야에 관계없이 막 읽히되 네. 만화는 만화로 조금 된 거는 말고 예. 요약하는 건 말고 요약본은 읽히지 말아라. 아, 웬만하면. 네. 그렇죠. 왜요? 요약본은 그 책에 대한 어휘력이라든가 그 작가가 그 요약하는 작가가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짧게 하니까 그 참 맛의 묘미를 모르는 묘미를 거죠. 모르니까. 묘미를 몰라요. 긴 글을 읽다가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읽혀라.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은 좀 또 스타일이 다르겠네요. 다르죠. 네. 그러면 저학년 동화가 있고 중학년 동화가 있고 고학년 동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제 반드시 동화에다만 치중하지 마라. 말고. 저기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 4학년짜리 학부모는 아이가 셋인데 네. 선생님 우리는 비문학 읽어요. 너 그러면 비문학을 어떻게 하니? 아, 걔가 비문학이래요? 예, 예. 비문학? 그러면서 비문학을 이제 뭘로 읽어요? 신문이나 아니 그냥 책으로. 책으로 엄마가 그냥 그러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해하니? 어려워도 그냥 읽으래서 읽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는 거 읽고 모르는 건 넘어가고. 모르는 거에도 그만큼 어휘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아, 그걸 보면서. 그렇죠. 비문학을 읽음으로써 그 고등학교 그 엄마는 고등학교 언어를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수능의 비문학 부분을 벌써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하는데 네. 그러므로 뭐 저기 도서관에 일단 데리고 가라. 도서관에 가서 네가 마음껏 읽어라. 뭐 비문학 읽어라. 위인전 읽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하면 자기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면 과학에 대해서 읽게 되고요. 뭐 하다 보면. 역사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역사 읽게 되고 뭐 그러면 줄줄줄줄줄 외우잖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이제 그 엄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다 모든 게 입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독서를 해도 그냥 가서 마음껏 읽어라 이게 되질 않고 독서 학원을 보내게 되고 아우, 안 돼요. 안 돼요. 또 그 논술 학원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뭐 독서 토론 그런 학원을 보내게 되고 모든 게 이제 줄넘기 학원까지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루어지는데 엄마들이 충족을 못 시키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형편도 되기는 하고. 학원에 가면은 우리 아이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만족하고 네, 네, 좀 네. 안심이 되고. 네. 근데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은 이제 독서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이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토론이 우리 아이들이 뭐 쌍둥이로 4-5명 키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토론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토론 교육도 시켜야 돼요, 꼭?
그게 이제 사고력을 키우게 되고 논리력을 키우게 그런 거예요? 되고 이제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저는 하는데 신문을 많이 우리 아이 키울 때 신문을 많이 활용했어요. 네. 신문을 뭐 어린이 신문 같은 것들 네, 네. 요새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네. 어린이 신문 그거 읽고 네. 그거 읽고 얘 뭐가 이렇게 관심이 가면은 요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읽잖아요. 네. 읽으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 현상이 뭐냐 하면은 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토론이죠. 그러니까 그럼 엄마하고. 어린이 독서 교육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이들 따님들인가요? 그렇죠. 따님들 2명이죠. 셋이에요. 3명이에요. 그 딸들은 그러면은 엄청난 독서 교육을 받았겠네. 저는 그야말로 첫애 둘째는 시집살이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어. 그야말로 밥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때는 충청시야 뭐 아, 11 시어머님 4대부터 살았어요. 4대부터 예. 개화동. 아니 그 방화동. 방화동. 4대부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러면 때부터. 방화동 토백이에요? 그렇죠. 그 시댁은? 시집이. 예, 시댁이.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연호 엄마들처럼 뭐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것들 그래서 야 이거 풀어 뭐 그러고 나중에 점수 빨간펜 뭐 점수 매겨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오히려 손을 못 대셨네요. 그렇죠. 근데도 뭐 나름 그냥 잘 키워줘서 잘 커져서 고맙고 그러면은 이제 남의 막내, 아이들 남의 아이는 잘해주는 거예요. 막내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났어요.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아. 비로소 저도 자각이 들어서 네. 막내는 진짜 계획적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축복받은 막내네. 계획적으로 뭐 네. 이렇게 같이 읽고 같이 역사 탐방도 다니고 어머.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저기 역사 탐방을 한 20년 동안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역사를 알아야겠다 해서 역사학 교수님하고 같이 저랑 뜻이 맞는 역사학 교수님하고 같이 학부모들 네네. 모집해서 제가 네. 그때 글짓기 가르쳤으니까 아, 그때도 네. 글짓기 가르치셨어요? 예. 뭐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이야 엄마 아빠들이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엄마들도 뭐 나름 네. 바쁘고 그 해외여행에 문호는 안 열리고 네. 그러면 제가 뭐 어디 이제 계획 장서 힘선시 짜셔가지고. 딱 전화 몇 통 걸면 짜라락 40명이 모이고 80명이 모이고 그래요. 어머. 그러면 1호차, 2호차로 가거나 제가 팀장이었어요. 그런 모으는 거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회장님을 계속 여기저기 수사하시나 아니, 봐. 아니 막 그 도서관에 가라. 그 교육 하나도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극성 엄마였다는. 그랬나요? 그래서 그 셋째 딸은 도서관하고 관련돼 있어요? 도서관하고는 지금 어쨌든 공무원은 해요. 공무원은 하잖아요. 공무원은. 그 어렵다는 공무원. 아유, 너무 아니 그래서 너무 박봉이라. 아니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네. 이제 책을 그렇게 막 읽은 후에 꼭 뭐 아까 그림 독후감.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니 꼭 그 후의 작업이 뭐 그림을 그리든 뭐 독후감을 쓰든 예. 토론을 하든 그런 후 작업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래요? 후 작업에 일반인이든 아이들이든 형식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공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식만 알면 다 풀잖아요. 네. 여기에도 글쓰기에도 형식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라든가 문단 나누기. 뭐 우리가 글쓰기의 기본은 아이들의 글쓰기 생활문의 기본은 처음 중간 끝이잖아요. 그럼 처음 중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네. 논술을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지만 네. 아이들은 처음 중간 끝이에요. 생활문에서. 처음 중간 끝. 예. 그러면 거기에서 써라. 못 써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그 형식을 참 가르쳐야죠. 재밌었습니다. 2대 6대 2의 법칙으로 가르쳐요. 2대 6대 2. 그러니까 처음은 2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중간은 6. 숫자로 가르치면 훨씬 쉬워지겠다. 중간은 6. 어. 또 2. 결론은 2. 끝은 2. 그래서 그러면 분량을 천자원고지. 딱 정해져서 예, 천자원고지의 2대 6대이면 천자원고지의 처음에 200이잖아요. 200자잖아요. 그럼 200자 얘 나눠 여기 줄고. 또 중간에는 600자 줄고. 여기 결론의 끝이야. 이렇게 해서 생활문 딱딱딱 나눠. 그렇죠. 나눠. 그럼 좀 가이드가 되긴 되겠네요. 그러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문은
뭐 발단 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어. 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저학년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풍선을 그려요. 그래서 본일, 한일, 나의 생각. 내 생각. 이거를 먼저 가르쳐요. 본일, 한일, 내 나의. 생각. 그러면 이제 그 그거를- 책을 보게 된 계기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의 생각을 써라. 쓰고 그런데 아.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눈사람 법칙을 가르치죠. 눈사람 법칙은 눈사람 법칙이면 저기 머리는 작고 몸통은 크잖아요. 크잖아요. 네. 그럼 나의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몸통. 몸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독후감을 쓰면은 거꾸로 된 눈사람을 그치. 가르치잖아요. 줄거리 쫙 쓰고 그 밑에다가 재미있었다. 참 재미있었다. 네.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한일 본 일은 작은 머리. 네. 그 나의 생각 크고. 근데 나의 생각은 네 생각이 최고라고 가르쳐요. 아. 아이들한테. 남의 생각은 생각적이 필요 하지 없다. 말라. 하지 내 말고 생각을 네 생각이 일단 해봐. 최고고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최고니까 네가 시시콜콜하게 적어.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독후감을 써 하면은 보통 줄거리 다 그치. 쓰고 나의 생각을 이렇게 조금 쓰잖아요. 뭐 엄마가 사라 그래서 뭐 뭐 샀다, 뭐 샀다. 학교에서 읽으라 그랬다, 읽었다 예, 그러잖아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애들이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줄거리 뭐 줄거리만 주인공이 쫙 뭐 써. 어쨌는데 저쨌는데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나 그리고 끝에 오. 끝에서 교훈 조금 쓰고. 아니 근데 애들 일기 쓰라고 그러면 일기 쓰는 것도 예.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밥을 뭘 먹고 뭐 학교를 갔는데 그걸 이만큼 쓰고 끝에다가 그렇죠. 참 즐거운 하루였다. 그거는 아니면 오늘은 힘들었다. 근데 그 패턴은 뭐냐 하면은 네. 형식을 몰라서 그래요. 형식을 형식만 가르쳐야 되는구나. 형식만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구단의 법칙을 가르치듯이 형식만 가르치면 아이들 글쓰기가 확 바뀌어요. 글쓰기의 정석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는 너의 생각을 반드시 많이 써라. 눈사람의 그 아랫부분을 많이 써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참 사고의 그게 그렇죠. 깨지는 게 네 생각이 최고다. 네,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은 그렇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형식이 그렇죠. 내용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 수필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2대6. 맨 처음에 천자원 2대 거지. 6대 2. 이. 천자원 거지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거기다 200자, 600자, 200자에 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네, 쓰세요. 처음에는 날씨를 쓰면서 어떠한 계기를 쓰세요. 계기. 풍경을 쓰세요. 아. 그럼 오늘은 하늘이 시작이 이제? 예, 하늘이 어. 희끄모레하다. 오늘은 갑자기 벼락이 치듯이 벼락이 비가 내기 친다. 시작했다. 아. 왜 그럴까? 어. 이제분이 내 마음에도 벼락이 치기 시작한다. 아하. 그러면서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나로. 6은. 6은 이제 그 600자는 몇 문단이 들어가야 될까요? 600자는 한 세 문단. 세 문단. 네. 혹은 두 문단. 네 문단? 네. 두 문단, 두 문단에서 세 세 문단. 문단. 세 문단. 그리고 끝에는 이제 결말인데 처음하고 반드시 마주쳐라. 그러니까 이제 날씨로. 숨이 쌍관이네 진짜. 그렇죠. 어. 그렇게 가르쳐요. 어허. 그래서 그 뭐냐면은 현 시점으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현대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과거를 회상했다가도 다시 그렇지 현대로 와야지. 네가 가방을 그러고 보니 우산을 안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가방을 질끈 동염했다. 뭐 이러든가. 분명히 우산을 넣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집을 나왔으면 집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서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과거로 막 유년 시절로 가도 들어가고 되고 막 상상으로 가도 되고 저기 날씨가 희끄무레한데 그러고 보니 매일 이마에 내천자를 그린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 형제에게 너무 못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훌륭한 수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나의 생각을 많이 써라. 네 생각이 최고다. 남의 생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독서는 마음껏 하지만 후 작업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형식을 그리고 가야 그러려면 되니까 그 애드립을 좀 형식을 지어야 좀 된다. 알고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좀 그리고 해주고 또한 이제 독후감을 쓸 때는 요거는 이제 생활문 쓸 때고 독후감을 쓸 때는 처음에는 읽게 된 동기, 읽게 된 뭐 이 책을 만난 것은 뭐 뻔하게 엄마가 읽으래서 할 수 없이 시작했다. 선생님이 그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책을 만나니 첫 표지가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 아우 첫 표지를 보니 읽기가 싫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써라. 솔직하게 써라. 어떤 솔직한 주관적인 얘기도 그렇죠. 써도 그거를 되고. 처음에 200자를 써라.
200자를 써. 그럼 200자 금방 쓰잖아요. 금방 쓰고 중간에는 독후감 쓸 때 이제 뭐라고 위인전이면은 짧게 뭐뭐뭐뭐뭐를 배웠다. 이순신 장군이 어려서부터 용맹한 거를 칼싸움도 잘하고 골목대장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의 생각. 나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 사실 나는 마음이 소심하고 이런 거를 그 처음에 그 뭐뭐 배웠다 하면 그거에 2배가 넘게 너의 생각을 채워라. 위인전에서도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 나왔으면 이제 중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하고 뭐 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그것도 쓰고 그것도 작게 쓰고 너의 생각. 나의 꿈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어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라. 과학 독후감은 배웠다로 써라. 그 똑같은 패턴인데 뭐뭐뭐를 새로 알게 되었다. 그렇죠? 아하. 우리 진짜 새로 알게 되잖아요. 과학책 읽으면. 그치. 정말 그런가? 나도 실험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 많이 쓰고 뭐뭐 배웠다 작게 쓰고 뭐뭐뭐뭐뭐 줄거리 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이 너무 쉽게 잘 써요. 중학교 그런 그 패턴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겠다. 그러면요 중학교 가면은 보통 4월 21일 날이 가학의 날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4월 초쯤 되면 중학교에 가면은 무슨 과학 독후감 대회 뭐 지정도서 이런 것도 하나 있고. 주고 읽고 써라.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맞아. 그러면 실제 뭐 컴퓨터로 검색해서 막 맞아. 뭐 그 이리저리 붙여가지고. 그거를 표절을 알아내는 뭔가가 있다. 맞아, 있어요. 노하우가 있다. 네, 거기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거 딱 이 녀석 그러면서 딱 점수 안 주고 그럴 때는 이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천자가 2대 6대이면 2대 6대 2. 보통 3천자 써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신춘문예나 뭐 100일장이나 몇 천자 이내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건 다 200자예요. 200으로 200자 나누면 거지. 돼요. 그럼 3천자면 뭐야? 저기 처음 부분이 600자잖아요. 네. 그죠? 네. 3천자. 맞아요. 600자. 자, 600자. 네, 처음 6이니까. 네. 6이니까 2대 6대 66 네. 3600자. 이거 이렇게 줄구면 되잖아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300자 그러면 600자면은 두 문단. 그럼 거기서 두 문단 애들한테 쓰고 야 이거 너무 쉬워. 그럼 애들이 맨 처음에 입을 떡 벌리는데 야 봐라 이거 몇 문단이면 되겠니? 몇 문단. 그러면 새로 알게 된 사실 6개면 6문단이면 6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나의 생각 이만큼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뭐 그냥 글이 술술 술술 나올 수 써지네요. 있네요. 네. 결론에는 저기 600자는 뭐야? 나 배웠어. 나 이제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질 거야. 뭐라든가. 21세기의 과학은 지금 뭐야? AI 최첨단 시대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게 난 무슨 뭘 해야 직업을 될까? 택하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사유를 교훈 삼아 집어넣으면 금방 쓰죠. 아이들 뭐 걱정 안 하죠. 우리 이 시간만 열심히 들으면은 아이들 글쓰기 그러게. 교육이 뭐 그거 엄마들이 요거 잘 정리해서 그래서 집에서도 가르쳐도 네. 되겠네. 네. 부모들이 네. 뭐 엄마나 뭐 하면 이렇게 탁 가리키면 돼요. 그래서 형식을 알아야 돼. 그러게. 구구단을 알듯이 형식을 알면 그러니까 글이라는 진짜 것은 3천자 쓰라고 그러면 너무 막막한데 막막하지. 네, 이렇게 2대 6대 딱딱 2. 정해주고 쓰라고 하면은 뭔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새 아이들이 네. 기계화 맞아, 잘하잖아. 알아. 기계화 아이라 검색해서 그거를 또 본따요. 그러면 벌써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맞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되면은 진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는 안 게 어려워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면 게 고등학교, 있네. 대학교까지 연계가 돼서 그러게. 충분히 잘 써요. 우리 막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네. 막내가 사실 책을 저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부파예요, 공파. 공부파인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항상 대학교까지 글짓기 점수는 진짜 만점이에요. 그렇죠. 높은 그리고 뭐 점수를 얻는구나. 100일장은 그런데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저기 거기서 전국 애들이랑 겨뤄봐라. 그래서 많이 상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이 받았어요. 상장도 이렇게 되고 아니 저기 두 분이 극성 엄마라고 극상 엄마 아닌 것처럼 하더니 극상 엄마네. 아니 막내한테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역사 탐방이나 나도 글짓기 대회나 애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어. 두 명이 만족 못합니까? 아니 셋째부터 그렇게 하셨다잖아. 완벽하게 아니 하셨다잖아요. 그때는 4시간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시집살이에 지친 한창 황금기고. 네, 근데 진짜 그러고 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네. 요즘에 유튜브나 또는 뭐 오디오북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읽는 독서하고 또 듣는 독서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래도 활자를 통해서 읽어야 읽는 되겠죠. 게 우리가 조금 사실 책도 이 독서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게요. 그러죠? 전자책. 전자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 그것도 돼요. 보긴 하잖아요. 보기는 보죠. 보기는 보나 이 활자를 만지는 거, 손으로 느끼는 거,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느끼는 촉감, 바스락거림, 그 눈으로 보는 거, 그거 보면서 필사하는 거, 그 기쁨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듣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듣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이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이제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읽게 되면 상상력이 발휘가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느꼈어요. 내 스스로. 네, 그 그러므로 차이를. 아무리 요즘은 전자책의 시대지만 종이책이에요. 종이책으로. 그리고 종이책이라는 거는 다 읽고 서가에 꽂히잖아요. 서가에 꽂으면 언제라도 또 그거 빼서 필요하면 이제. 빼서 읽고. 네. 저는 종이책을 읽을 때 우리 학부모들한테 혹은 일반인들한테 험독하라고 그래요. 험독은 뭐예요? 험하게 읽어라. 막 줄 줄도 그으면서. 줄을 긋고 옆에 여백에다가 그때그때 떠오른 단상을 단을 써라. 써라. 아. 그래야지 막 글 쓸 때 넘겨보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 생각을 글쓰기랑 했다. 연결이 되는. 그런데 책을 보통 제가 이제 온라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도 것도. 네. 독서 모임도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도서관에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들이 뭐 읽어라 그러고 제가 20쪽 분량 우린 주로 벽돌책을 읽거든요. 고전. 두꺼운 거. 뭐 호모사피엔스라든가 청균세라든가 뭐 주로 두꺼운 책을 읽는데 그걸 제가 보통 20장, 20쪽 혹은 30쪽을 매일 정해줘요. 매일 정해줘서 그거를 읽고 그 느낌 써도 좋고 제가 자유라고 그랬잖아. 자유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안 읽어요. 부담스러워서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그때 흥이 나면 일단 쓰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 어디다 써? 여기다가 바로 카톡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아. 도서관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다 써요. 거기다 쓰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면 한 권을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었더라고요. 오. 굉장히 이게 야금야금 독서가 굉장히 독서의 힘이 야금야금 커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죠? 굉장히 중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도 그거를 사용해봐라. 선생님들도. 하다못해 10분씩. 한 10분씩, 20분도 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해라. 요즘에 진짜 뭐 커비스 운동인가 그래갖고 운동도 30분 안에 그냥 다 모든 맞아요, 걸 맞아요. 하는 네. 게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 독서도 사실은 예. 이렇게 스며들게 그렇죠. 하기에는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방법이네요. 독서의 분들이 뭐 80대도 계셔요. 근데 그거를 읽고 우리가 고전을 읽고 거기다가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중학생 손자나 고등학생 손자가 가서 할머니 이거 읽어? 대단하다. 우리 코스모스도 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읽어 할머니 나 이거 빌려가도 돼 막 이래요. 우리 집에 코스모스가 아주 그냥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지고 근데 정말 베개 같이 컴퓨터와 전자가 막 예. 나왔을 때는 종이책이라든가가 사라질 예. 거라 그랬지만 맞아요. 종이책이 주는 그런 예. 또 다른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걸 또 소리내서 읽으면 또 다른 맛이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 험독을 하라. 험독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이 깨끗하게 이거 접지도 않고 깨끗하게 읽으면 왜 깨끗하게 읽을까요? 그냥 읽는 거죠. 다음에 또 읽으려고. 헌책병에 팔으려고. 아, 우리 중고 서점 예스24 중고 서점에 있으면 다 나온 그게 바로 그거예요. 어. 읽고 팔아야지. 아,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그 옆에다가 험독하고 줄 긋고 형광색으로 긋고 옆에다가 여백에다 쓰고 당신의 자산이 된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자. 책을 독서를 네. 하려고 하면 우리가 큰맘 먹고 하는데 네, 큰맘 먹지 말아라. 말고 어. 야금야금 야금야금 조금씩. 독서. 네. 그러므로 글 쓰는 거를 또 이 정석에 맞춰서 써봐라. 그리고 네. 요것도 그리고 중요하네요. 여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얹어놔라. 해놔 얹어놔라. 네. 그러면 얘가 나를 흘겨봐요. 내가 나한테 이 책이 나를 무지 부담을 줘요. 째려줘요. 네, 째려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읽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집살이 하신 얘기도 하시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좀 그 개인적인 개인사를 중심으로 좀 본인 글 쓴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네네. 그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대숙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